예, 어제 오늘 굉장히 뜨겁죠. 이 자유한국당 여성당원대회 얘기입니다. 이 저질 행사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같은 날 장제원 의원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서 통렬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편적인 문제가 아니라 계속 연결되어 온 어떤 그런 일종의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상당히 그 내막이 좀 궁금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김현 부총장 모시고 같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심상정 의원께서 모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지금 자유한국당을 보고 자유한국당은 봉숭아한국당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지금 자유한국당의 본질,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을 갈 정도로 적폐가 있고 그 후예들이 자유한국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사실은 지난 지방선거 때는 국민들에게 사죄의 목소리도 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외면하고 장애투쟁을 일삼고 또 외면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야 3당이 합의한 내용을 2시간 만에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난탓하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좀 목불인견인 거죠. 목불인견인 거죠. 그리고 어저께 이제 1,600여 명이 참석했다고 하죠. 네. 여성의 30% 할당제, 그다음에 남녀 평등, 차별 없는 세상을 이제 강조하면서 이 행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경남 여성위원회에서 퍼포먼스를 했는데 바지를 벗고 속옷 차림에 엉덩이 춤을 췄다. 그것도 지도부가 있는 데서요. 예. 근데 전혀 그것에 대한 문제 의식을 못 느끼고 이후에 논란이 되니까 이제 짤막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유감 표시를 하는 그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교안 대표가 이 행사에 대한 총평, 그러니까 상위 5위 드는 이제 행사 준비한 팀들은 조금 더 연말을 해서 전국 다른 그랬었죠. 행사장에도 또 동원돼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극찬을 했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분이 최근에 인종차별 발언, 종교차별 발언, 그다음에 아들 이제 스펙 관련해서 발언 이 학력차별 발언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논란에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들은 이제 추경을 좀 처리하고 국회가 정상화돼서 국회의원들이 일 좀 해라라는 게 국민 여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일 사고 나가면 사고인데요. 국회 안으로 들어오고요. 한교안 대표는 조금 좀 자중자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대권을 의식해서 행보가 연일 진행되는데 연일 할 때마다 사고가 터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자유한국당의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여성 당원대회 같은 경우는 더러 하기도 합니까? 저희도 얼마 전에 여성 정치 참여 확대위원회 주최로 내년 총선을 대비하기 위한 그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제 제1 회의실에서 했고요. 사실은 국회 밖에서 행사를 진행하면 경비도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국회 안에서 많이 하는 편인데 아마 이번에는 1,600명이 오기 때문에 바깥에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퍼포먼스라고 하니까 좀 어감이 고급스럽습니다만 사실 이 행위 그거는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듯이 이게 사실 모욕의 표시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심한 모욕으로 통용이 되기도 하는데 어떤 면에서든 좀 좋게 보이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지적해 주셨듯이 지금 황교안 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이런 어떤 일련의 계속 노이즈가 나오는 그런 말하자면 퍼포먼스가
계속 한국당 내에서 이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보면 고도의 정치적 계산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벌어지는 참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동안 이제 법무부 장관하고 국무총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뭐 의전이 제대로 받쳐주고 그다음에 준비된 말씀 자료의 기초에서 예.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는데요. 최근에 대통령에 대한 후보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의 여론조사도 이제 물론 뭐 빠지기도 하지만 뭐 20% 후반대, 30% 초반대, 그러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한 거죠. 예. 거기에 좀 너무 좀 과도하게 예,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첫 번째는요. 예. 두 번째로는 이분이 이제 총선을 공천권을 쥐고 있는 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율과 당의 지지율을 올려놨다는 점과 그다음 총선 공천권이 있기 때문에 당내 견제 기능이 없는 것 아닌가 네. 이제 이런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대표가 하는 것을 다 좋아요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비춰질지 이런 말씀과 행동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비호감이고 정상적이지 않은 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지적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아들 발언을 가지고 점수를 낮게 얘기한 것이 왜 거짓말이냐, 높게 예. 얘기한 것이 거짓말이지 이런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그런 궤변을 늘어놓는 것에 대해서도 당내에서 누구도 그것을 지적을 안 하고 예.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행사를 두고는 마찬가지로 물론 장제원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적을 했지만 이것이 공식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아직 시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흐름으로 보면 5.18 망언, 그다음 세월호 망언 이런 것들을 제때에 이렇게 단죄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막말을 해도 되는 정당이 된 것이고요. 막말을 하는 것을 가지고 막말이라는 막말이 막말이다라고 얘기하는 또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은 겁니다. 예. 한교안 대표가. 그래서 뭐 철렵질을 하고 있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규정을 했는데 그런 그러니까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대변인, 그다음 원내대표, 본인 이렇게 아주 그냥 쌍끌이로 지금 막말에 향년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네. 자정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것이 자유한국당의 수준이고 본질이고 그다음 현 주소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식적인 국민들이 볼 때 저 당이 공당으로서의 기능을 과연 할 수 있을런지에 대해서 매우 의아해하면서 보는 분들이 불편해하고 있다라는 것이 현재의 자유한국당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일련 과정과 그다음에 오늘 또 장제원 의원의 글을 보면서 저는 이게 지도부와 그다음에 중견 그리고 이제 하층과 분리가 되어 있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내부 비판을 했습니다만 이전하고는 좀 그 당내 기류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장제원 의원요. 장제원 의원도 그렇고 그 탈당하는 의원들이 좀 많이 늘어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되는데 이제 국회에 조건 없이 등원해서 여러 현안을 다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다수 있지만 네. 그분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교안 대표의 본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종북몰이 색깔론, 네. 그다음 지역 차별, 그다음에 종교 차별, 인종 차별, 그다음 성차별, 소위 말하는 게 차별하는 것을 차별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본질적인 문제가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번 선진화법으로 불법 행위를 한 의원들에 대해서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주장, 네. 공식적으로 못하지만 그 주장이 본질인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선진화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도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한교안 대표이죠. 그리고 앞장섰던 분이 나경원 원내대표이고요. 그래서 지금 한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체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 때문에 지금 상식적으로 적어도 국회 등원해서 국정 운영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분들이 목소리를 못 내는 이유는 결국은 공천의 영향력을 쥐고 있는 한교안 대표에 대한 눈치 보기 아니냐 이제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오신환 의원과 또 손학규 당대표를 보면서 자유한국당을 또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든 거기서는 그 평의원이 자기 목소리를 냈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은 이 자유한국당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폐쇄적이고 좀 이 경직된 조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그렇죠. 돼요. 조직 문화가 그렇다고 봐야죠. 이제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고리 3인방에 의해서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을 때 자유한국당 지금 본류들은 그 문제를 감싸기에 급급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가 나가서 바른정당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탄핵 때 그 동조를 했던 분들이 나가서 지금 정당을 운영하고 있는 거고 또 예. 그 일부가 다시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목소리가 높지가 않죠. 네. 그분들은 소위 말하는 반박 그룹으로 이렇게 낙인 찍혀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이 의원들이 뭔가 얘기를 하면 그 당의 그런 흐름에 대해서 일정 정도 반기를 드는 걸로 비춰지기 때문에 몸조심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거의 친박에 의해서 당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 그 네. 친박의 핵심 중에 한 분이 이제 홍문정 의원인데 네. 이분이 대한애국당,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 공화당으로 이제 나가서 최근에 발언하는 걸 보면 줄줄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공천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자유한국당은 더 걷잡을 수 없이 어허. 내홍이 있을 거다라고 예.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런 흐름이 이제 자유한국당의 이런 흐름이 한교안 대표가 진심으로 좀 내가 뭔가를 좀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변화가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줄줄이 나가는 것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좀 많아질 수도 있겠다. 지금 같은 형국에서는요. 네. 예,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정말 정치라는 것은 한치 앞을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홍문정 의원 탈당할 때만 해도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냥 그칠 것이다라고 전망들을 했는데 또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군요. 이 뭐 좀 지난 얘기긴 합니다만 이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합의를 파기한 거 이거 왜 누가 한 겁니까? 일단은 뭐 뾰족하게 나오는 건 없지만 나경원 원내대표가 혼자 그런 결정을 하진 않았을 거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한교안 대표의 뭐 묵인 또는 뭐 알아서 하세요라는 정도의 긍정적 그 이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진행이 네. 됐는데 그것이 원내에서 논된 내용이 의총에서 부결됐다는 것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지도력이 훼손된 거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도 정치 초년병이지 않습니까? 네. 예, 지금 이제 국회의원을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이 원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거다라는 것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검토 네. 내지는 설득 작업 이런 것들이 좀 선행되지 않고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것도 정말 웃기는 일 중에 하나인 거죠. 사실은 국회를 소집하고 그다음 구체적인 의사 일정까지 사인해 놓고 그걸 관철시키지 못했다라는 것은 나경원 원내대표에게는 치명적인 거죠. 예. 근데 이제 뭐 물러나라는 소리를 들어보지를 못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 보면 또 이분도 마찬가지로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듣고 싶지 않은 얘기는 안 듣는 예. 것이고 두 번째로는 뭐 더불어민주당이 협상에 임할 것이다 내지는 뭐 더 크게 양보를 해야 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저희 당 안이 굉장히 복잡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과거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명망가 정치. 이 한국당이 명망가 정당이 된 게 아닌가. 지금 국회를 보면서 가장 국민들이 아쉬워하고 또 뭐 비판하고 있는 것이 이 전문성이 없다. 이런 내용들인데 이 과거의 어떤 그런 정치적 구태가 계속 반복이 되면서 국민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착잡하게 해봅니다. 자유한국당 언제까지 밖에 서 있을까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선별적으로 들어와서 이제 분탕하겠다라는 그 기조가 네. 제가 볼 때는 쉽게 바뀌지 않는데 그것 중에 그 배경은 앞서 말씀드렸던 선진화법으로 지금 조사받고 있는 의원들에 대한 법적 처리 문제가 이제 경찰에서 소환 요구가 이제 그 예. 4명에게 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본질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쉽게 뭐 정상화시키지는 않지 않겠냐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민주당 얘기를 좀
넘어갈 수 없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국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기용설 이거하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혔는데 황교안 청문회로 맞받을 것이다. 박주민 의원께서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일단은 한교안 장관이 장관 재직 시절에 그 세월호 조사와 수사와 관련해서 외압을 행사했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그 검찰 내정자하고는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원세훈 네. 전 원장에 대한 수사와 그다음에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외압이 있었다라는 얘기. 그래서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겠다. 사람을 위해서 충성하지 않겠다. 조직에 헌신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의 배경 중에 하나가 이 한교안 대표와의 연관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때의 상황이 인사청문회의 쟁점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여당은 저희 더불어민주당 그 문제를 파헤치는 것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야당은 그걸 방어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윤석열 검찰청장 내정자 인사청문회는 결국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졌던 그 지시에 의한 외압에 의한 수사의 간섭 관여, 그러니까 업무 방해와 그다음에 직권남용 이 부분이 반드시 그러니까 질문하고 또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될 일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그것이 이후에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이 법 집행에 있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적폐를 청산하는 일을 중단 없이 하는 것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 아니겠나 싶습니다. 네. 조국 수석 얘기 잠깐만 좀 해주시죠. 조국 수석은 지금 그 문재인 정부의 가장 핵심 키워드인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그다음에 공수처 설치 문제가 이분이 민정수석 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했던 사안이고요.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어찌 보면 바로미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확인은 안 하고 있지만 의원들의 그런 개개인의 의원들의 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 된다라면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언론의 관심에 대한 답변을 보면 적임자이고 그다음에 그 앞서 말씀드린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공수처 설치 문제, 검찰 개혁의 문제 이것을 잘 해낼 수 있는 적임자이지 않나라는 것이 현재의 저희 당의 분위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참 여러 국면마다 느끼지만은 이 국정농단과 적폐의 뿌리는 정말 깊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부총장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